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신책, 즉 생식기의 생김새와 명칭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저희 아들에게 잠자리 독서로 읽어줬던 3살부터 알아야 해 내 몸, 네 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혹시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 책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자는 왜 고추가 없지? 라는 궁금증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자요정과 남자요정이 나옵니다. 요정들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알아야 하는 유아 성교육에 대한 지식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사춘기인데요. 책 소개 전에 유아들에게 사춘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 뭔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대화하고 알려주세요. 사춘기는 뭔가 마음이 급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부모님과 사춘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우리 땡땡이도 나중에 자라면 여드름도 나고 은경에 털도 나는데 그때 아기씨도 만들어질 거야. 은경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 소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죠. 하나씩 알려주다 보면 우리 자녀가 진짜 사춘기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럼 책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책은 2권의 그림책인데요. 한 권은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 나머지 하나는 그날이야. 생일을 앞둔 너에게 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두 그림책은요, 사춘기 몸의 변화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책이에요. 생리나 발기 등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고 마음의 변화도 알려주니까 우리 사춘기 자녀에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에게도 너도 자라서 이런 몸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교육이 가치교육인 것만큼 아이들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과 자존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생명 존중과 자존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림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을 먼저 소개할게요. 제목은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추었지 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인 나의 소중함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한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교육의 꽃은 바로 임신과 출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 소개해주세요, 선생님. 네, 자녀가 혹시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그림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책 제목은요, 엄마 씨앗, 아빠 씨앗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야기하듯이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엄마 씨앗이랑 아빠 씨앗이 만나는 과정,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그림책입니다. 무엇보다 엄마 뱃속에서 두 씨앗이 만나지 못했을 때, 또 아기가 엄마 질을 통해 나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인공수정이나 제왕절개의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요, 세상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네가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무척 기뻐할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그림책은요, 곧 수영대회가 열릴 거야 라는 그림책이에요. 여러분, 이 표지를 보니까 여기 있는 올챙이처럼 생긴 건 무엇일까요? 정답
네, 우리 아이들은요, 올챙이라고 대답하겠죠? 네, 그 대답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할 때 빠르고 건강한 정자가 1등으로 난자에게 도착했을 때 임신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죠. 네. 사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요.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요. 난자에게 도착을 하면 난자가 호르몬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하나의 정자를 선택했을 때 그 문을 열어주면 그 정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꼭 경계 존중 교육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경계 존중이 모든 폭력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경계 존중은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경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그림책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아서 태어났는데 왜? 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경계 존중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줘요. 책을 통해서 경계가 무엇인지, 선을 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또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곧 들어갈 우리 유아에게도 이런 경계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성범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림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책은요. 곱슬도치 아저씨의 달콤한 친절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그루밍에 관한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중에 그루밍으로 접근을 해서 불법 촬영이나 유포, 협박 등 성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학년 학생들이라면 그루밍에 관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디지털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그림책 표지를 보여주세요. 달콤한 친절은 뭘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물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생각을 들어보세요. 이 달콤한 친절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친절이 맞는지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루밍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핵심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낯선 사람과 우리는 과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딸한테 한번 이렇게 읽어줘야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저처럼 그림책 성교육을 처음 시도해 보시려는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성교육 하니까 뭔가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어느 순간 푹 빠지거든요. 처음부터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대화하려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 성교육 그림책을 아이에게 읽어준다면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보건교사이자 작가님이 문쌤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그림책 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책 나오면 꼭 말씀해주세요. 자,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자녀 성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 존경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